안녕하세요. 요실이라고 합니다. 자, 노후를 위한 연금 이해와 활용이고요. 흔들림 없이 편안한 노후 만들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후가 아무래도 제일 최종적인 재무 목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진짜 흔들림 없이 내가 편안하게 노후를 잘 만들 수 있을지 이 과정에서 아주 자세히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정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3층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층 연금 제도의 이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국민연금 납부하고 계실 거고, 회사에서도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고, 개인적으로 세액공제라든지 아니면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해서 또 개인연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각각 어떤 세제 혜택이 있으며 얘네들을 내가 나중에 노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국민연금 관련해가지고 좀 활용하실 수 있는 팁 같은 것들 좀 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퇴 이후에 사실 예상되는 연금 흐름표 한번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 과정을 들으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한 번씩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내가 노후에 관심이 많아서 이 과정을 들어오기는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통계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장표를 새로 넣었거든요. 신한은행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건데, 2022년에 발간된 내용들을 보면, 이제 2030 세대는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마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조기 은퇴를 계획하시는, 지금 이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내가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 2030 세대의 한 6.4%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도 꽤 많은 수치잖아요. 이분들은 조기 은퇴를 계획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 70%를 이제 노후 자금에 모으려고 열심히 저축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40대는 어떨까요? 40대는 사실은 전체 연령을 이제 설문을 했었을 때, 자,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전체 연령에서도 한 41.5세, 그리고 40대에서만도 물어봐도 지금부터가 노후 준비의 적정 나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40대들이 노후 준비한 상태를 보니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이 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재무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려다 보니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이슈가 큰 거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부모님을 부양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40대부터 은퇴 준비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50대 이후는 그럼 어떨까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한 18.5%고요.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하신 분들이 한 43.8% 정도 됩니다.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노후 준비 만족함이 크겠고요. 자, 은퇴 이후에 그럼 나는 어디에서 현금화를 시킬 것인가 라고 여쭤봤더니 가장 많은 답변이 연금이었습니다. 모아둔 보유 자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자 수익이라든지 배당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투자 수입이라고 답변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사실은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노후 생활 보내시려면 그래도 연금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2030 세대가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착실하게 조금씩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제대로 잘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표를 좀 보여드렸고요. 자, 우리가 은퇴 설계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소득 활동을 하면서 어느 시점까지는 내 소득이 지출보다 많기 때문에 저축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저축 가능한 기간 동안에 열심히 돈을 잘 모아서 나중에 소득이 단절되었을 때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이제 은퇴 설계 이유이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장표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과연 몇 살까지 일하다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생활비가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인가,
라는 게 우선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능한 금액들을 산출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가능한 금액을 사실 저축 가능하다고 해서 전부 100% 노후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집도 사야 하고, 뭐 결혼도 해야 하고, 자녀도 있으면 교육도 시키고, 결혼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목표들을 이루면서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치열하게 은퇴 설계를 준비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우리는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어요. 1980년대는 평균 수명 자체가 한 65.7세였었대요. 근데 2021년에 82.4세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여성분들만 80세가 넘으셨었는데 지금은 남녀가 모두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갔고요. 자, 기대 수명이,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좀 높아졌는데 기준금리를 살펴보시면 기준금리는 굉장히 또 많이 낮아졌습니다. 1980년대 기준금리가 24%였었대요. 물론 이 당시에 사회생활,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80년대에 일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때 실질적으로 은행의 금리가 몇 %였었고 내가 적금 들었을 때 몇 %였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니 1998년도에 이제 예금 상품을 하나 발견하게 됐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예금 금리가 20%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넣어 놓으면 내가 1년 안에 이자로 취할 수 있는 게 1,000만 원이었었던 시절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그냥 걱정하지 않고 노후를 착실히 소득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은행에다 열심히 적금 들고 예금 들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2021년에는 사실은 1%대로 떨어졌잖아요. 2021년에 기준금리 기억하십니까? 0.5%였었어요. 물론 지금은 3.5%까지 좀 올라갔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가 엄청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와 고령화 시대가 맞물리다 보니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노후가 와야 되는 우리 세대는 진짜 조금 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내 노후 준비를 더 착실히 해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자, 인구 구조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970년대는 아래쪽이 이제 출생률이고요. 위로 갈수록 노인 인구 비율입니다. 그래서 많이 태어났었고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이 어느 정도 있었고 노인 인구가 많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12년 이렇게 되면서 이때 70년대에 많이 태어나셨던 분들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경제 활동하는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했었던 것들을 다들 아실 거예요. 가운데 보이는 저 인구 구조의 그래프가 정말 굉장히 완벽하고 바람직한 그래프입니다. 저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 굉장히 사회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던 저 중간에 있던 연령들이 이제 노인이 되어 가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분들이 사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반대로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저출산으로 문제가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0.72명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인구는 점점 줄어서 경제활동 인구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부양받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노인 인구 비율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TV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1905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22.6세, 24.4세였었대요. 그런데 60년대가 되면서 한 2배 올랐습니다. 53세, 51세. 그러다가 2013년에 뭐 78세, 85세가 되었고요. 현재는 아까도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모두 다 이제 80세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의 7.9명이 이제 노인 한 분을 부양을 했었다라고 하면 미래에는 1.4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산 가능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세금도 많이 좀 내야 되고 사회적인 비용도 좀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 경우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뭐 국가를 기대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가 내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 밑에서는 더 이상 나를 이제 누군가가 부양해 주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고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와는 되게 거리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노후 설계를 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노후에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가 있으실까요? 아마 잘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살아 계실지, 얼마 정도의 생활가 필요하신지. 그게 있어야 우리가 노후 자금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필요한 생활비가 대략적으로 얼마일까를 예상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가 평균치입니다. 그 통계 자료에 의한 거고요. 2021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거주하는데 적정 노후 생활비로 한 33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330만 원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낮은데?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높은데? 라고 생각이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여쭤보면 이제 대부분 감을 잘 못 잡으시니까. 근데 이게 평균치가 330만 원이기 때문에요.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대기업이라든지 좀 좋은 회사들을 장기적으로 근속을 하셨다라고 하면 사실은 한 350, 400? 많은 분들은 500만 원까지도 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나 노후 생활비가 저거 이상은 돼야겠다, 아니면 저 정도면 되겠다라는 이제 어떤 예상치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하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나에게 정말 맞는 노후 생활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의 소득의 6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우리가 현재 소득을 막 100% 다 지출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은퇴를 한다고 해가지고 빠지는 지출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내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먹고 입고 뭐 생활하는 것들은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잖아요. 오히려 뭐 의료비라든지 이런 게 더 지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빠지는 거는 자녀 양육비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활하고 계시는 그 생활비 중에서 자녀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을 좀 빼시고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를 하시면 그게 이제 적정 노후 생활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활비를 한번 측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노후에 뭐 한 10억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괜찮을 것 같잖아요. 10억 있으면 뭐 투자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받기도 하고 이자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무조건 목돈을 모을 거야, 아니면 부동산으로 가지고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좀 약간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금융자산으로 10억을 딱 만들어가지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금리가 한 5%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자가 400만 원씩 월에 발생을 하니까 그냥 이자로만도 어떻게 살 수 있으실 건데, 근데 만약에 금리가 1%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 저 85만 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 10억을 자꾸 이렇게 손을 대서 꺼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 대부분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업 같은 거를 하시겠죠. 그리고 마침 또 친구들이 막 같이 동업하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잘 모르는 분야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몽땅 다 날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도 나에게는 8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뭐 부도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아니면 힘들어서 뭔가 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중에 그래도 한 8억 정도 있는데 뭐 자녀가 힘든데
부모가 나 몰라라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아들한테도 또 지원해주고, 뭐 딸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결혼 비용으로도 지출을 하고, 내가 현금으로 자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쉽게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4억이라는 돈밖에 남지 않았고, 자, 이분의 이제 노후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다른 한 분은 금융자산, 목돈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이셨었고요. 이제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시면 공무원 연금으로 한 달에 350만 원 정도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급여가 좀 적고 그런 분들이 좀 더 열심히 저축하고 좀 더 열심히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들을 종종 많이 보는데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또 연금도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은퇴를 하시면 한 달에 450만 원 정도씩 나옵니다. 목돈이 없어요. 목돈이 없으니까 뭐 누구 도와주고 싶어도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거절하기도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450만 원씩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1% 이자를 주는 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한 50억 정도의 금융자산의 가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자금은 목돈으로 아니면 이제 뭐 하나 부동산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그냥 매월 현금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자산에서 소득으로 막 바꾸어 놓으시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분들이 노후에 이제 가장 좋은 것들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연금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연금은 개시가 되면 사실은 걔를 목돈으로 꺼내 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그렇게 확정된 이 금액이 계속 나오는 거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께서 그런 현금 흐름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소득 대체율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뭐 내가 60%를 가져가겠다, 뭐 50%를 가져가겠다. 나는 그냥 거의 한 80%는 지금 소득 대비해서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라는 이제 여러분들만의 그 소득 대체율을 한번 책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지금의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연금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연금 보험, 연금 저축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쭉 적어드린 것처럼 뭐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개인으로 준비하는 연금저축, 뭐 IRP, 비과세연금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도 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으로 임대소득을 발생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임대소득도 이제 매월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되는 거고, 아니면 진짜 내가 그동안 뭐 딱 집밖에 산 게 없다라고 하면 이제 주택을 또 연금화해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금융자산, 나는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곧잘 투자해가지고 이미 좀 금융자산으로 확보한 게 많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뭐 은행 예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금리의 이슈에 따라서 좀 되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적절하게 뭐 이자나 배당이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좀 시스템화를 해놨다라고 하면 여기에 적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쳤을 때 지금 내 소득의 얼마 정도가 대체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그럼 나는 이 중에 나한테 맞는 게 뭔지 그거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사이트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포털 사이트에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금융감독원 이제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가 열리거든요. 여기에 내 연금 조회 라고 누르시면요, 여러분들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연금이 싹 다 이제 긁어옵니다. 이 자료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동의를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만약에 내가 오늘 회원 가입을 했으면 오늘부터 긁어오지는 않고요,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그때 이제 내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한번 하셔서, 그러면 이게 이제 국민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퇴직연금 몇 살부터 뭐 20년, 개인연금이 있으시면 걔는 언제부터 몇 년 동안 얼마, 이런 식으로 수령액이, 예상 수령액이 이렇게 쭉 나오는 표가 보여지실 거예요. 그걸 놓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뼈대를 붙여가지고 은퇴 후에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수치가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금융상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는데 얘네들이 수익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연금 포털에서는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하겠어요. 대략적으로 한 4% 이자를 감안해가지고 연금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4%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여지는 연금액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몇 살부터 현금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조회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고요. 자, 요 세 가지 연금을 하나하나 볼 건데, 우선 국민연금 여러분들이 매달 이거를 내면서 알고 막 이거 내가 오늘도 이번에도 국민연금 이번에도 이번 달에도 얼마 냈어 라고 생각이 잘 안 되시겠죠. 9% 여러분들의 소득의 9%가 나가고는 있지만 4.5%는 그래도 회사가 보존을 해주고 여러분들 급여에서 4.5%가 그냥 차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국민연금을 한 달에 얼마를 내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4.5% 내고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은 내가 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뭐 한 달치 급여 정도가 1년에 퇴직금으로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 1년치 한 달 기준의 급여이다 보니 내 소득의 뭐 한 8.3%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개인연금은 물음표를 해놨잖아요. 네, 몇 %를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뉘어지는데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